김연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어린 시절의 어려운 시절도 그녀의 경력에서의 실패도 아닌 1990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음악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었고 항상 딸의 재능을 믿어주셨던 어머니는 수년간 건강이 좋지 않다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연자 씨는 이미 아모르 파티, 목포의 눈물 등의 노래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꿈꿨던 편안한 삶을 줄 수는 없었다. 김연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일본에서 무대에 오르며 한국과 같은 무대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으로부터 짧은 전화 통화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광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차가운 몸만 보았습니다. 김연자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가냘픈 손을 꽉 잡고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 곁에 더 많이 있어주지 못한 것과 어머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그 고통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깊이 자르는 칼과 같았고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김연자의 삶에 대한 견해를 바꾸어 놓은 정신적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목소리뿐만 아니라 마음을 담아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가 앉았던 낡은 안락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혼의 일부가 어머니에게로 떠난 것 같은 기분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그 슬픔은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녀는 모성애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참곤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항상 그녀의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김연자 씨에게 어머니를 잃은 것은 가장 큰 고통이었고 마치 무대 위에 미소 옆을 걷는 조용한 그림자처럼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지냈습니다. 김연자의 선수 생활은 영광의 정점과 실패의 시면을 오가는 기복이 심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1974년 광주에서 열린 음악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면서 프로 가수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맑지만 강력한 목소리로 빠르게 주목을 끌었습니다. 1977년 전통 트로트곡 목포의 눈물로 데뷔해 금세 한국에서 사랑받는 스타가 됐다. 1980년대는 김연자의 전성기였다. 그녀는 서울의 큰 무대부터 일본의 콘서트까지 쉬지 않고 공연을 하며 거대한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2013년 발표한 곡 아모르 파티로 그녀의 입지를 굳건히 했고 그녀를 최고의 트로트 보컬리스트 중 한 명으로 만들어 트로트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러한 성공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연자는 유명해지기 전까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녀는 종종 광주의 작은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버스비를 낼 돈이 없어서 몇 마일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한 프로듀서에게 목소리가 너무 강하고 여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전면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좁은 빌린 방에서 목소리가 쉰 채로 노래를 불렀고 거울을 보니 지쳐서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 고통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었던 꿈을 결코 이룰 수 없을까봐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김연자의 경력은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실패도 많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팝 음악이 트로트를 앞지르기 시작하자 그녀는 뒤처졌다고 느꼈습니다. 1998년 앨범 이코즈 오브 러브, 이하 이코즈는 기대했던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많은 젊은 청중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스튜디오에 앉아 실패한 녹음을 듣고 음악 산업에서 자신이 여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떠나는 것처럼 느끼면서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하지만 김연자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2000년 앨범 뉴 비기닝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인내와 열정으로 청중을 계속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새벽까지 작업실에 앉아 새 노래의 가사를 쓰곤 했는데 가사를 다 쓰고 나면 마치 자기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기쁨에 울곤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그녀의 경력 역시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녀는 1981년 오카 히로시와 결혼한 후 한국에서 공연을 시작했으며 곧 가장 사랑받는 한국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서울과 도쿄를 수십 번이나 오가며 비행기에서 자는 시간이 집에서 자는 시간보다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일본에서 긴 공연을 마치고 무대에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노래를 계속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열정을 다해 일하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자 씨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에 맞서는 수단이며 슬픔과 희망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김연자는 명예나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큰 업적은 상이나 음반 판매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노래를 만들어 한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청취자가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기를 꿈꿨습니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중 하나는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인데 그것은 유명하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온 세상이 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노래할 때 누군가 위로를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연자는 음악 외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 유산을 남기고자 열망합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TV쇼에 출연하고 젊은 가수들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이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2015년 그녀는 일본 시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골드디스크 어워드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상은 팬들의 편지,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가장 힘든 날들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감사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공연이 끝난 뒤 한 노부인이 다가와서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고향이 생각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빨개졌으며 그것이 그녀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김연자의 또 다른 열망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입니다. 수년간 명성의 압박 속에서 살아온 그녀는 단순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어머니의 옛 사진을 보는 아침 시간 말입니다. 그녀는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매일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성취는 무대에서 이룬 성과가 아니라 많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삶에 대한 사랑을 유지한 능력입니다. 김연자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눈물이 함께 담긴 긴 이야기이다. 그녀는 1980년 도쿄에서 열린 음악 이벤트에서 일본 사업가 히로시 오카를 만났습니다. 히로시는 그녀의 목소리와 매력에 매료되고 김연자는 그에게서 따뜻하고 이해심이 깊은 남자를 발견한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고 1981년 일본에서 간소한 의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 김연자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히로시는 종종 그녀의 공연을 보러 왔고 그녀는 그의 미소가 그녀가 노래를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31년간의 결혼 생활은 기복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연자의 직업적 압박,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끊임없는 여행, 문화적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은 점차 멀어지게 된다. 그들이 며칠 동안만 서로를 보는 때도 있었고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 김연자는 공연 일정을 줄여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히로시는 사업으로 바빴다. 2012년에 그들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거리가 있는 관계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김연자 씨는 그의 앞에서 울지 않았지만 호텔 방으로 돌아온 후 혼자 앉아 오래된 결혼 반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히로시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음악과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한 자신을 늘 비난했습니다. 이혼 후 김연자는 새로운 사랑을 찾지 않는다. 그녀는 히로시와 함께한 행복한 나날들의 추억과 음악에 자신의 마음을 바쳤다. 그녀에게 사랑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비록 그것이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요. 그녀가 사랑에 있어 가장 큰 슬픔을 느낀 것은 이별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행복을 유지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자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된 정보가 없으므로 귀하의 요청에 따라 이 부분은 보관하겠습니다. 김연자는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유명 예술가이며 그녀는 확실히 음악으로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장점을 과시하거나 이야기하는 편이 아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청중의 사랑과 그녀가 남기는 노래에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며 단지 그녀의 음악이 청취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연자의 전 남편인 히로시 오카는 그녀가 겪은 슬픔에 대해 깊은 이해와 존중의 마음을 담아 말한 적이 있다. 이혼 후 드문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자는 음악을 위해 삶을 사는 여성이었지만 그 역시 많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